여보세요, 저희 119 구급대원인데요. 네. 일단 진정하고 들으세요. 네, 님 배우자분 맞으세요? 네. 지금 차에 튀셔가지고 어떡해요? 심정지 상태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바로 와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건 지난 10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피해자 아내의 통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이제 결혼 2년차 새신랑으로 내년 봄에 태어날 쌍둥이들을 만날 생각에 매일매일 들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지금도 남편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음주 사고입니다. 유족들께서 이 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저희한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난 10월 7일 밤 9시쯤에 경기도 양주에서 36살 이종희 씨가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종희 씨는 2023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 2년 차였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길은 평소 이 부부가 함께 자주 걷던 길이었는데 아내가 뭔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올 때 꼭 버스 타거나 택시 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걷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그날도 걸어서 귀가를 했습니다. 인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걷던 남편에게 갑자기 흰색 SUV 차가 돌진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강했는지 차량 앞부분은 많이 찌그러져 있었고 남편의 신발도 벗겨져 있었고 피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예, 앞서 잠깐 들으셨지만 맨 처음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밤에 친구들이랑 남편이 약속이 있었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자리 끝났다. 집에 이제 갈 거다. 그런 전화인 줄 알고 받았거든요. 네. 여보세요? 끝났어? 여보세요, 저희 119 구급대원인데요. 일단 진정하고 들으세요. 지금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 중인 상태다. 듣고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저는 친구들이 혹시 장난을 치는 건가. 자, 이겁니다. 신랑 번호가 뜨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인 줄 알죠. 그래서 응, 자기야 끝났어 하니까 저희 119 구급대원인데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와, 이게 진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이 당시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이제 막 7주 차에 접어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아까 아내분께서 이게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생각을 하셨다고 했죠. 당연히 믿고 싶지 않으셨고 믿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이 쌍둥이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컴퓨터로 아내한테 집도 보여주고 엄청 들떠 있으셨다고 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차를 바꿔야 하나, 카시트는 어떻게 실으면 좋지? 내내 들떠서는 정말 행복해 하셨다고 하고요. 쌍둥이를 임신하기 전에 한 차례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던 부부였기 때문에 쌍둥이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품고 있자는 의미로 태명도 강희, 단위로 지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분 현재는 임신 16주 차고요. 내년 5월에 출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희, 단희의 아빠 고 이종희님. 자, 그런데 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보면 볼수록 유족들은 더 화가 나고 억울하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인도 위 직진 주행 숨진 고인의 동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음주운전 한 사람이 당연히 이제 차도를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인도에 올라타서
타서 보행자를 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보도블럭에 뭐 차가 올라간 흔적도 없고 이래서 CCTV를 살펴봤더니 주차장에서부터 인도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아예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700m, 800m 달려가지고 멀리서 이제 걷고 있는 오빠를 그대로 이제 들이받은 거죠. 지금 이 싱크가 나가는 동안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말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정말 이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 사파는 CCTV로 확인한 거고요. 만취한 상황이겠죠. 술 마시고 식당에서 나와서 자기 차를 끌고 주차장에서 바로 우측 인도로 지금 꺾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저 상태에서 700에서 800m를 그냥 직진을 합니다. 달리는데 옆에 사실 철제 난간 같은 게 있거든요. 저기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직진해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면 저렇게 똑바로 주차된 모습이 앞에 뭐 파손은 돼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 피해자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인도로 그냥 걷고 있었고 그냥 700, 800m 가다 그냥 충돌을 하고 저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유족 얘기긴 한데 이 사고 이후에 보니까 진입 부분에 이게 볼라드라고 합니다. 진입 못하게 차량 막는 거 철제 도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는 없었는데 사고 이후에 그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걸 보면서 또 화가 나고 했다. 만약에 그거 있었으면 저기 못 들어갔겠죠. 아마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볼라드가 있었어도 그걸 밀고 갔을 인간인 건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인지는 했을 거라는 인지는 거죠.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화가 날 일 더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인간의 음주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네, 면허 취소 수치가 0.08%죠. 그런데 사고 직후에 측정한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거보다 3배 가깝습니다. 0.222%. 면허 취소 수치의 3배 가까운 수치.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엄청나게 많이 취한 거죠. 손 변호사님, 이 정도면 시쳇말로 그냥 술독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운전을 할 수가 당연히 없는 상황인데 당시 처가 식구들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가 식구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과음을 한 이 운전자가 자기 차를 직접 몰고 운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 안타까운 사건 발생할 경우에 차도로 가다가 운전 부주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로 돌진하는 경우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인도를 저렇게 질주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술을 마시면. 맞아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아니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셨으면 당연히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운전을 했고 이런 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보통 음주운전자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뭐 열의 9은 변명인데요. 0.22이면 기억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인간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대 남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구속 기소가 됐고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아내분은 참석을 못하셨고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동생은 재판에 가서야 가해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가해자 얼굴을 직접 보고는 더 화가 난다면서 많이 우셨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표정이었고 죄송하다는 말 정도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분들이 가장 화나고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해자 측에게 전해 듣기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었대요. 유족은 예비 아빠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고 또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충분히 사과를 못했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감형을 노린 걸로 보여서 괘씸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뱃속에 있는 단이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얘기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멀쩡하거든요. 더 화가 났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애들은 아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남편도 애들 얼굴도 못 보고 가는데
한 번 꿈에 나왔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속으로 울면서 제발 이제 내 꿈에 나오지 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랬어요.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네, 아휴,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아내께서는 차라리 남편이 가해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 남편이 보고 싶고 힘들지만 누구도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감형 없는 음주운전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남편 이름과 얼굴도 밝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내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실형은 최대 8년,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이런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고요. 남편을 죽게 한 가해 운전자가 감형을 받지는 정말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해자가 구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부모님도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하시고 새언니와 조카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제 연말입니다. 송년회 일정 가득할 거예요. 무조건 음주했을 때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0.03이 기준이기도 하고 뭐 기준을 떠나서 사실은 적게 먹었다 해서 운전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대리운전 아니면 그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예. 고 이종희님, 강희 단이 아버님,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